네, 주식 투자로 번 이익이 1년에 5천만 원을 넘으면 20%의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침체를 감안해서 2년 늦추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금융통화위원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시죠.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금투세 유예 논란, 금투세의 본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금융투자소득세 20대 국회에 계실 때 직접 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행이. 지금 늦추자, 아니다 계속하자 논란이 많은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논란거리가 되지 않은 게 괜히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구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0년 말에 이 법안이 국회 통과될 때 거의 논란 없이 여야 합의하에서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유예안을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여당이 금투세 2년 유예 자세로 돌아서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제대로 준비를 했던 여러 관계기관도 정부도 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투자협회도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다. 예. 이거를 정치권이 이용한다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활용해서 지금 유예 분위기로 끌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잠깐 그 금투세의 장점들 좀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했는데 뭐 세금은 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동안 쭉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금투세의 장점이랄까 본질이랄까 왜 이게 지금 꼭 필요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무슨 세목이 도입된 게 아니라 증세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거래세라는 한국만의 특이한 어떤 형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증권거래세가 있죠. 누구나 내는 거 주식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가 1978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도 도입이 안 된 상황이고 전산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별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세 편의상 거래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물린 게 증권거래세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해를 본 투자자한테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그렇죠.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인데 손실을 본 투자자한테도 과세를 하는 거래세를 내야 가지 되니까. 문제. 또 하나는 이제 199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농업이 개방되잖아요. 그때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누군가는 농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당시만 해도 여유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좀 부담하자. 그래서 별 저항 없이 도입됐는데 사실 이것도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세금도 안 낸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차익세를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본시장 과세는 거래세도 있고 양도차익세도 있고 또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있고 손실을 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부동산이나 실물 투자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세제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합리적인 세제로 만들어 놓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데로 안 가고 자본시장으로 한류가 돼서 생산 자금화 된다면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도도 창출이 되고 법인세도 늘어나고 개인소득세도 나중에 더 부담이 되면 정부가 이 거래세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선순환이 되고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가 바로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인데 그냥 뭐 이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목이 나와서 투자자들한테 뭐 그 독박세를 물린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우리 얘기를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런 게 참
홍보의 부족이 이렇게 큰 영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좀 여러 개 나누어져 있고 복잡한데 이거를 좀 선진화시키는 게 오히려 네. 금투세고 실제 소액주주들은 거래세를 이게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도 좀 낮추는 거죠. 그렇죠. 2023년부터 이제 0.15로 낮, 지금 0.23인데. 23인데. 예. 그런데 0.15는 뭐냐? 예. 그건 농특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0.15가 예, 사실은 이제 거래세가 없어지는 거죠. 셈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지금 살리는 거거든요. 유예를 한다면. 유예를 한다면 다시 0.2로 올라가거든요. 0.2로. 예, 그럼 투자자들은 또 손해 보고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펀드, 파생.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예.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하고 네. 파생, 펀드, 채권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소득을 합산해서 한 20% 20% 이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원이익 통산이라는 새로운 제도죠. 손익 통산. 투자자별로. 지금은 상품별로 과세를 하니까 손해 보고도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 투자자별로 우리 고광철 박사님 예. 명의로 하면은 전부 합해가지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2월 공제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5년간. 2월 공제라는 건? 그럼 2023년에 도입이 됐다. 예. 그럼 2023년에 증시가 나빠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투자자가. 네. 2024년에 7천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럼 7천만 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예. 그 전년도에 5천만 원 손실을 2024년으로 2월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2027년에 순이익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를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 정합성에도 맞고 조세 원칙에도 맞는 이런 제도가 훨씬 더 투자자 친화적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세제처럼 지금 오도가 되고 있다. 이게 정치인들의 큰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금투세가 도입되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뭐 독박과세 이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부는 뭐 주식시장이 조금 이게 도입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혹시 침체하지 않을까 어떤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지 그걸 좀 걱정하던데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상황이. 뭐 갑자기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더 뭐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나 여당에서 그 얘기할 때 항상 대만을 예로 듭니다. 대만 도입했다가 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한 40% 거죠?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1989년도 대만의 상황은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양도 차익세로 전환을 하면 개인별 다 소득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을 두려워한 투자자들 대거 자본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폭락 상황에 온 건데 지금 우리는 뭐 그렇죠. 실명제가 다 되어 있고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과잉 우려를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대만이 이 금투세를 도입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금융실명이 안 된 나라니까 공포를 좀 만들어진 공포를 지금 이유로 이렇게 안 하는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님 말씀대로 뭐 유예하지 말고 시행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지금 조건을 두 가지 내걸면서 그게 되면 좀 유예를 해보겠다 이렇게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역시 표를 의식하고 그런 겁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유예 의견이 일부에서 나온 이유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우리 표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과잉 불안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 유예 주장을 한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 대표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언질이 온 이후에 혼선이 왔는데요. 그 뒤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의 출발점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상당히 중요한 본질인데.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본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이 불합리한 걸 개선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면 2023년부터 거래세가 0.15로 낮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예를 하게 되면 이거 다시 0.2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한 번 올라가면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유예가 되면 예. 저는 2년 후에 증권거래소 개편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봅니다. 2년 후에. 왜냐하면 정부는 그 세수 감소에 대한 불안이 크거든요. 증권거래소 낮추는 데. 예, 그게 제가 이제 증권거래소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도입하자 주장할 때마다 정부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정부가 이제 세수 감소를 걱정해요. 예. 그래서 제가 세운 논리는 예. 일시적으로 감소는 될 거다. 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부동산이나 실물 과세 체계보다 불리하지만 않다면 네.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고용도 창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어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0.2 정도로 다시 올라가면 예.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계속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겁니다. 세수 때문에, 세수 확보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아무 조건 없이 유예가 되면 저는 거래세 개편은 또 완전히 건너간다. 10년, 20년 물 건너간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2년 후라도 예. 거래세 개편을 하려면 0.15로 낮춰서 약간 불편함을 만들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할 거다. 이런 논리 갖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주주 야당 기준을 민주당의 논리가 그렇다는 예. 얘기죠. 0.15로 낮춰야 예. 2년 후에 그나마 할 거다. 그렇죠. 예. 또 하나의 논리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예, 민주당의 그 생각의 예. 변화를 지금 이제 2년 유예하면서 정부 여당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주식 보유 한도 10억에서 예. 100억. 그걸 다시 10억으로 낮춰라. 민주당의 주장이죠. 예, 예. 조건이죠, 그게. 나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의 큰 손이 투자를 해서 5억을 벌었다고 봅시다. 그럼 5천만 원 공제해서 4억 5천에 대해서 22% 과세하면 한 1억 정도 세금 내거든요. 예. 5억 이익을 번 분이 1억 세금 낸 게 그게 대단한 과세입니까? 독박입니까? 네. 그분은 이제 근로소득자를 보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봉이 8,800만 원이면 예. 36%의 세금을 냅니다. 근로소득세. 네. 네.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 있고 돈 있는 분들이 뭐 지나친 과세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100억까지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아마 10억 요건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주주 비과세 한도 올리는 걸 낮추고 네. 거래세를 당초 생각대로 0.15%로 낮춘다면 금투세를 한 2년 후에나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생각을 분석하셨고요. 원래 이게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아무 논란 없이 합의한 거고요. 지금 경제부총리로 계시는 추경호 의원도 의원일 때 그럼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한 게 아니라 예. 그분도 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금투세 도입하자고? 그 당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발의했고 그래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추경호 의원도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예. 거래세의 이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부총리라는 직책에 있다 보면 예. 뭐 이해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 설명하시거나 또 여당 좀 말씀하시거나 그런 기회가 좀 있을 텐데 뭔가 어떤 합의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 이제 민주당 뭐 정책위에서 이 안에 대한 이제 그 정책 조율을 한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 왜 필요한지 쭉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누구도 합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다. 다 동의합니다. 다 그런데 다 이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아까 이제 최소한 2년 후라도 이 불합리한 거래세를 폐지하려면 0.15 정도의 거래세를 내년에 이렇게 낮추고 대주주 요건도 좀 지금대로 한다면 그래 가지고 여야 합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쟁점 가지고도 뭐 서로 싸우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투세 논란 그 본질과 정치권의 입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